너는 근로자가 아니야. 왜? 넌 도급이야. 안녕하세요. 노무 전문 변호사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재. 일하다가 다쳤어요. 어머, 저 프레스기에 손가락 눌렸어요. 어떡하죠? 산재 사고 발생 시에 일하다가 사고 발생했을 때 뭐부터 해야 되나요? 저는 누구한테 가야 되나요? 변호사? 노무사? 아니면 경찰 먼저?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다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119 불러야죠. 119 불러서 당연히 병원으로 후송되고 치료받으시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자, 거기에 따르는 게 뭐냐? 프레스기에 눌렸다. 만약에 손가락 절단상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현장 보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112 신고, 아니면 경찰 출동해서 일단은 현장을 사진 찍고 보존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신고를 동시에 하시고 곧 이어서 고소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형사적으로는 일단 1단계는 급하게 119 부르고 현장 보존하는 거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산재 신청해야지. 산재 신청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급여를 달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있어요. 산재 신청서 근로복지공단에 양식 사실 다 있거든요. 양식 띄워주실 수 있죠? 이거 요양급여 신청서라고 이렇게 산재 신청하는 양식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게 근로복지공단에 파일로 다 들어있어요. 여기 빈칸 채우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적는 형태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거 노무사한테 가서 산재 신청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변호사도 할 수 있고 노무사도 할 수 있고 본인도 다 챙겨서 적으실 수 있다면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때 좀 그 뒤에 절차까지 생각하신다면 변호사한테 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 재해 발생 경위라고 적는 칸이 있거든요. 산재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이 사고가 업무상 발생한 것이기만 하면 산재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하는 중에 프레스기에 눌려서 손가락이 만약에 절단되는 사고였다. 그럼 프레스기 하는 거 작업하다가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럼 그 프레스기에 뭘 잘못이 크게 없었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는 이유로 이 재해 발생 경위를 굉장히 대충 적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일시 장소 쓰고 손가락이 잘렸다. 그러면 나중에 그걸 봤을 때는 여기에 사업주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때라든지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게 만들고 싶을 때라든지 이런 때 이게 뒷받침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민사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이 부분부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요양급여 신청서, 휴업급여 신청서 다 전부 작성을 해보았고 실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요양급여 신청하는 산재 신청부터 변호사한테 가셔도 충분하다. 노무사에 꼭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다. 노무사님도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관없지만 변호사가 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산재 신청까지 끝났다. 그 다음 단계로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제 형사소송 신고해놨던 거 있잖아요. 그거 대응해야 돼요. 형사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형사적으로는 이게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로 인해서 이제 벌어진 일이잖아요. 다친 게 상해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상.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는 어떤 프레스기는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내지는 안전도구를 지급하여야 된다, 그리고 안전교육은 어떻게 실시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건설 현장 같으면 아시바, 비계, 이렇게 격자 무늬로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딛고 올라가시는 것 같은 거, 그런 거를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을 위반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에요, 사업주가. 그래서 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요즘 중대재해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중대재해라는 거는 그 작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때, 그리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그리고 급성 중독 등 어떤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발생했을 때, 이런 게 중대재해인데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이렇게 3가지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해 놓은 거에도 신고했다고 해서 그냥 그게 인지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지만 고소장을 정식으로 내서 업무상 과실치상, 산업안전보호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죠. 이 고소를 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사실 형사상 합의금, 위자료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죠.
자, 형사 고소까지 해가지고 이제 형사사건도 진행 중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아까 산재 신청하고 나서 다 인정이 안 된 부분이나 뭐 더 받아야 될 부분은 민사소송을 한다.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또 문제가 있어요. 산재 신청을 해놓고 멀쩡히 산재가 인정되는 줄 알았더만은 기다렸는데 산재 신청이 인정이 안 돼? 나 산재 아니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행정소송 준비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경우란 이런 거예요. 뭐 내가 일 시켜서 했는데 내가 그 작업 현장에서 분명히 추락해가지고 지금 다리가 무릎이 골절돼가지고 걸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그 현장에서 일한 사람은 나 산재지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경우가 있냐면 너는 근로자가 아니야. 왜? 넌 도급이야. 도급이 뭐냐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어떻게 해라라고 시키는 경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이 일은 통째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시킨 거지 그 일을 구체적으로 작업 지시를 해서 이걸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사용자가 어떤 일을 해라라고 시키고 정해진 임금을 주고 이거잖아요. 근데 도급은 그게 아닌 거죠. 이걸 다 지어놔. 이 짓는 거에 대한 완성된 그 목표물, 이거 건물 완성된 목표물, 요거에 대한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근로관계가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파견 근로자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냥 파견된 근로자인데 이때는 사업주가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요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근로관계 문제 때문에 산재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또 질병일 때, 이런 사고일 때는 좀 더 명확하죠. 근데 내가 여기서 오래 일하다가 벤젠을 뭐 흡입해서 실명이 됐다 뭐 이런 사고일 때는 질병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누가 이게 산재 아니네 산재가 아니라 너는 애초부터 눈에 황반변성이 있었네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정이 산재가 안 된다 그런 때는 행정소송 준비하셔야 됩니다. 행정소송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재 사고 발생 시 119 신고해서 구호 조치하고 경찰 신고해가지고 현장 보전하고 그다음에 산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하고 그다음에 산재 신청 해놓고 나서 형사 고소 업무상 과실치상 산업안전보호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이걸로 고소하고 그다음에 산재 인정되는지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산재 인정이 되면 좋고 산재 인정이 안 된다 그럼 이거에 대한 행정소송하고 산재 인정이 됐다 그래도 남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민사소송 준비해서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변호사입니다. 노무 전문 변호사, 산재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하나를 통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도 뭐 소송 비용에 문제 있어서도 산재 신청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면 사실은 여기서 상속도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산재 사고 당하신 분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 문제까지 나오잖아요.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는 변호사고 비용도 변호사가 절감해 드릴 수 있다. 여기까지가 오늘 산재 사고가 일어났을 때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뭐부터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의 답입니다. 이상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였습니다.